안녕하십니까, 모리터입니다. 제가 요리이치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요리이치의 어린 시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리이치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반점이 있어서 불길하고 쌍둥이라서 재수없답니다. 어머니 덕분에 겨우 살았습니다. 그 뒤로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쌍둥이 행님만 아들 취급해줬습니다. 요리이치는 탁구대만한 공간에 짱 박아놨습니다. 마주치면 이유도 없이 때리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10살이 되면 절에다가 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근데 요리이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요리이치였다면 안 그랬습니다. 저는 복수를 할 겁니다. 이제 탁구대만한 공간에서 눈을 뜹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쌍둥이 행님 과외 받는데 가는 겁니다. 거기서 강사한테 내도 알리달락 합니다. 그리고 두드려 팹니다. 그러면 천재라고 소문이 날 겁니다. 절에 들어갈 사람도 바뀝니다. 그 뒤에는 아버지가 다른 강사를 붙여줄 겁니다. 이때 전부 때려서 집에 보냅니다. 이거를 반복하면 전설이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 뽕에 취하게 됩니다. 아마 짜기 전에 맨날 생각할 겁니다. 내 아들이 전국 통일되면 어쩌지? 말은 뭐를 뽑아야 되지? 첩은 7가지만 둘까? 아니다, 욕먹을라나? 5으로 줄여야 되나? 그렇게 실실 쪼개다가 잠이 듭니다. 하지만 사무라이 의식 전날 저는 아버지한테 편지를 쓸 겁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람을 죽이는 길보다는 살리는 길을 걷겠습니다. 의사할랍니다. 그러고 집을 나갑니다. 이걸로 복수는 됐습니다. 그 뒤로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다닙니다. 따로 배울 건 없습니다. 타고난 나이프 기술을 쓰면 됩니다. 내비치는 세계로 보고 병을 도려내면 끝입니다. 만약에 원인을 모르겠다. 아니면 위치가 좀 곤란하다. 이런 경우는 남은 수명만 계산해줍니다. 이 시대는 이 정도만 해도 화타 소리 듣습니다. 명성도 금방 쌓입니다. 그러면 우부야시키도 찾아올 겁니다. 근데 이건 못 고칩니다. 핏줄 정도만 파악하고 보냅니다. 그 뒤에는 무잔도 올 겁니다. 이때 우부야시키랑 같은 핏줄인 거를 봐둡니다. 그리고 무잔한테 말합니다. 뇌가 5개고 심장이 7개군요. 그러면 무잔은 깜짝 놀라서 제안을 할 겁니다.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합니다. 한 모금 하시지요. 하지만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단점이 뭔지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7시간 정도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면 무잔이 급발진해서 공격을 할 겁니다. 저는 일단 수술용 나이프로 싸웁니다. 근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잔은 계속 재생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부야시키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진짜 영생합니까? 우부야시키는 대답합니다. 영생합니다. 대신에 꽂아대고 햇빛 못 보고 무잔 꼬봉됩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죽는 것보다는 꽂아가 낫고 햇빛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꼬붕은 하면 되지. 근데 영생이 확실하다면 저거는 영물 아이가.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 뒤에는 작전을 짭니다. 준비는 우부야시키한테 맡깁니다. 그 다음에 저는 평소처럼 치료를 하고 다닙니다. 잠은 요오코산 근처에서 잡니다. 이렇게 하면 무잔이 잡기를 보낼 겁니다. 저는 잡기를 나무에 꽂아두고 도망을 갑니다. 이거를 반복하면 무잔이 직접 올 겁니다. 저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는 일륜도를 꺼냅니다. 그리고 재생이 안 될 때까지 혁도로 조집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항아리로 덮습니다. 덮은 뒤에는 뒤집어서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은 나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빨리 돌립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세게 잡습니다. 그러면 혁도처럼 빨갛게 됩니다. 일륜도랑 같은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거를 들고 요오코산으로 뜁니다. 비명소리는 무시합니다. 도착하면 준비해둔 막대기에 매답니다. 이렇게 하면 봉인은 끝입니다. 영물을 잡은 겁니다. 잠시 후에는 우부야시키가 박수를 치면서 나올 겁니다. 이것도 잡아 가둡니다. 잠시 후에는 타마요도 기웃거릴 겁니다. 이것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신문하면 타마요가 정보를 하나 줄 겁니다. 무잔이 약해지면 정신 연결이 끊긴다. 그러니까 무잔 꼬붕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뒤로는 실험입니다. 일단 무잔 집에 구멍을 뚫습니다. 해적 룰렛이랑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찔러서 엑기스만 뽑습니다. 엑기스는 우부야시키한테 먹입니다. 그리고 룰렛을 찌르면서 횟수를 셉니다. 찌르다 보면 정신 연결이 끊깁니다. 이런 거를 기록합니다. 동시에 무잔한테 당근도 줘야 됩니다. 자괴감이 많이 들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햇빛 보는 법을 찾아준다 합니다. 지나가던 산적도 좀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타마요한테 신체 개조하는 법을 개발하라 합니다. 사람 피만 먹고도 살아야 됩니다. 실습은 우부야시키한테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개조에 성공한다. 이때부터는 우부야시키한테 삽을 줍니다. 그리고 무잔 집 근처에 땅을 파라고 시킵니다. 여기에 지하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동시에 우부야시키 자녀들한테 뭐를 좀 갖고 오라 합니다. 그거는 돈이랑 피랑 야명 줍니다. 안 갖고 오면 우부야시키를 때립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갈 때가 되면 혈기로 만듭니다. 삽도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다음 우부야시키들한테 또 뜯습니다. 이걸로 돈이랑 인력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제 저는 지하도시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여기는 제 낙원입니다. 그리고 노는 놈은 없어야 됩니다. 할 일이 없어지면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일을 줍니다. 제일 먼저 만들 거는 실험팀입니다. 팀장은 타마요입니다. 얘들은 신체 개조, 약초 연구, 선크림 개발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공사팀입니다. 이거는 우부야시키들이 주로 합니다. 주 업무는 지하도시 건설입니다. 천장에 야맹주도 박아 넣습니다. 그 다음은 영업팀입니다. 이거는 우부야시키 중에 말빨이 좋은 애들이 합니다. 얘들은 쇼군이랑 귀족들한테 지하도시 시민권을 팝니다. 영생은 미끼입니다. 돈은 후손들한테 달마다 받습니다. 만약에 후손들이 개털이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햇빛에 던집니다. 근데 좀 친다. 이런 경우는 경호팀에 넣습니다. 경호팀은 쿠데타를 대비합니다. 그리고 헌병 역할도 합니다. 혹시나 공사팀에서 도망가면 잡아서 햇빛에 던져야 됩니다. 마지막은 경비팀입니다. 얘들은 경호팀 중에 공격 범위가 넓은 애들로 뽑습니다. 그리고 무전집 주변에서 경계 근무를 섭니다. 혹시나 누가 접근하면 혈기술로 쏴 죽입니다. 가끔 화살로 무잔한테 피도 줍니다. 이 정도 해놓으면 이제 안정이 됩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즐깁니다. 그러다가 갈 때가 되면 저도 혈귀가 됩니다. 그 뒤에 정신 연결도 끊고 신체 개조도 합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일은 전부 밑에 맡기고 누워서 지냅니다. 피는 희귀혈만 마십니다. 심심하면 우부야시키 잡아다가 노래도 시킵니다. 그렇게 살다가 태양을 극복하는 애가 나온다. 그러면 무잔을 풀어줍니다. 이때쯤이면 아마 몇백 년은 지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형량 채웠다고 봅니다. 어차피 나와도 제정신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도 좋고 우부야시키도 좋고 무잔도 제 값을 받고 모두가 윈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